중간고사 공부 다들 시작하셨나요? 중간고사 공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두 권의 책이 필수예요. 그래서 백발백중이라는 책이랑 내신 콘서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 과목은 지금 백발백중이랑 내신 콘서트라는 교재가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문제집 자습서 분량을 다 압축시켜 놓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백발백중이 조금 더 쉽고 내신 콘서트가 살짝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 백발백중을 먼저 풀고 내신 콘서트 문제집을 풉니다. 근데 두 개 내용은 구성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안에 열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암기하라고 되어 있고, 문법에 대한 설명 좀 들어가 있고, 교과서 문법 문제집, 기출문제집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교과서 본문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교과서에 필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영어 과목은 본문을 외워야 되죠. 이게 본문이거든요, 지금. 근데 본문을 외울 때도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이면 딱 보면 어디서 나올지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딱 보면 어디서 나올지 보이지만 이것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감도 오지 않고 본문도 아마 안 외워질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가 기타 등등 자료 문제가 많은 사이트가, 하나는 이그젠포유, 그리고 족보닷컴이 유명하죠. 근데 족보닷컴은 제가 중학생 때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족보닷컴을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의 문제들도, 기출문제도 필요하고 다른 과목 문제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족보닷컴을 추천을 하고, 나는 영어만 있으면 된다 하면 이그젠포유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만 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저는 족보닷컴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족보닷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본문은 10회독의 비밀이라고 해서 10번을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야 시험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그때부터 시험 공부다. 10번을 읽는 게 사실 우리 어렵죠. 너무 어렵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10번 읽어주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아까 내신 콘서트나 백발백중의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교과서 부분에 아까 본문 부분을 펼쳐가지고, 여기가 교과서 부분이거든요. 교과서의 부분을, 본문 부분을 필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면서 형광 펜칠하고 1회독 시작합니다. 처음에 필기 다 옮긴 게 1회독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필기한 거를 눈으로 한 번 더 쫙 봐줄 거예요. 그러면 2회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회독 전체 한 번만 더 읽어줘요. 읽어주기 전에는 여기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나서 내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필기 옮기고 한 번 읽었고, 옮긴 필기 한 번 읽었어. 2번 읽었죠?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면 3번 읽은 게 됩니다. 3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3번 정도 읽고 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어휘어법 고르기,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법을 고를 수 있게끔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지를, 본문 문제지를 저는 거의 한 10장 정도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한 다음에 얘를 풀어요. 풀고 나서 답지를 보고 매겨도 되고, 여기 본문을 내가 딱 비교를 해가지고 매겨도 됩니다. 내가 틀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거 형광펜으로 여기 본문 체크하고 있는 본문 문제집에다가 표시합니다. 자, at in 헷갈렸어요. 분명히 책을 읽을 때는 하나도 안 헷갈렸는데 요거 보게 되면 헷갈려요. 이게 뭐였더라?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있고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답 고쳐준 다음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 틀린 거 여기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1회독을 했기 때문에 4회독이고,
여기 가서 틀린 거, 형광펜 쳐 있는 거 집중적으로 체크를 꼼꼼하게 보면서 5회독 해줍니다. 5회독 한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은 문제 또 풉니다. 그러면 6회독 되겠죠? 6회독 한 다음에 또 틀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틀린 거 다시 가서 체크해줍니다. 자, 2번 틀린 거 있어요. 처음 틀린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틀렸다. 그러면 노란색 형광펜이 아니라 핑크색이나 주황색으로 이렇게 진한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6회독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지를 풀어주는데 한 요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러가요. 요거를 다 풀고 나면 대충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주 지금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별로 틀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많이 틀렸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새로 맞춰야지. 이렇게 머리를 끙끙 싸매지 않아도 돼요. 답지를 보고 해설을 보고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틀렸고 뭐 때문에 얘가 아니라는 거, 어법상 옳지 않은 거, C, 왜 어법상 C가 옳지 않은지, 똑바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체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뒤겠죠. 며칠 지난 뒤에 내가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으로 또 요거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또 틀린 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해준 다음에 나 이제 진짜로 본문을 다 외운 것 같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나 요렇게 빈칸 채우기라는 문제집 유형이 있습니다. 어법 어휘 확인하는 시리즈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빈칸을 또 채워보는 거죠. 빈칸을 채우는 거는 아까 고르는 거에서 업그레이드된 문제이기 때문에 6, 7번 정도 읽지 않고서는 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쏙쏙 적은 다음에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 교과서 보고 바로 또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회독은 자연스럽게 8, 9회독, 10회독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단계가 뭐냐. 문제도 문제 풀 만큼 풀었고 어법 어휘도 할 만큼 했다 하게 되면 이제 뭘 해주느냐. 영작을 하러 갑니다. 자, 학교 시험도 서술형이 제일 어렵죠. 서술형에서 우리가 제일 감점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로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는 없네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해줘야 될 게 교과서 본문 손으로 익히기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족보닷컴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얘로 일단 연습을 내신 콘서트에서 한 번, 백발백중에서 한 번 하면 2번 연습할 수 있죠. 2번 연습한 거를 족보닷컴에서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매수만큼 인쇄를 해서 더 복습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교과서 본문을 숙지하는 방법이었고 여기 있죠. 교과서 문법 따지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단원에 해당하는 문법들만 쫙 정리를 해놓은 파트를 풀어주는데 요거 가지고는 사실 고난도 문제를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틀린 거 답지 보고 해설을 꼭 꼼꼼하게 적어주고 내가 자꾸 여기 문법 부분만 틀린다 하면 문법 부분 파트 저번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3800제나 중간기말고사 3800제 가가지고 그걸로 복습을 해줍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3800제 구성 어떻게 되었는지 목차를 보면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죠. 거기 가서 복습을 해줍니다. 난이도 높은 문법 문제까지 그렇게 복습을 해주면 학교 중간고사는 충분히 잘 칠 수가 있게 되겠죠. 만전무장하게 되는 겁니다.